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사물이나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걸 단순히 노안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안 질환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네. 이 발생률이 늘고 있는 안질환 중에 하나가 황반변성인데요. 네.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눈 건강 주치 안과의 김윤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태양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모로 피부가 상할까 신경들이 많이 쓰이실 텐데 눈 건강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름철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안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여름철은 역시 높은 온도, 습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미생물의 정식이 유리한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성 각막염, 또 세균성 각막염, 결막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냉방에 대한 시설을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눈물 정말이 이제 많아져서 근성환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름철은 아무래도 자외선이 이제 많이 강한 어떤 시즌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과 관련해서 자외선을 좀 피하는 부분들이 좋겠죠. 그래서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창이 높은 어떤 모자라든지 이런 네. 것을 쓰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황반변성도 사실은 자외선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느 계절보다는 여름이 네. 이 눈의 건강에 있어서는 좀 더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군데 퇴행성 변화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노화하는 거를 보고 노안이다, 노안이 왔다 이제 이렇게들 네.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 눈의 노화와 노안 같은 말일까요? 그게 이제 사실 혼동하기 쉬운 어떤 단어들인데요. 예. 조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라는 것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세포의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눈에도 노화가 여러 군데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도 노화가 생기게 되고 수정체, 유리체, 그다음에 망막 이런 곳에서도 다 노화가 생기는데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의 노화 과정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체의 노화는 대표적인 질환이 백내장이고 네. 두 번째로는 경화성 질환으로 우리가 조절력이 떨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돋보기를 쓰죠. 그 증상입니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은 수정체의 경화로 인해서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노안과 눈의 노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자면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시력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참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게 될 이 황반변성을 포함해서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3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뇨망막병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녹내장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조금은 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황반변성도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안과적 질환 중에서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백내장 질환도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이긴 하지만 백내장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시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점에서 백내장은 3대 실명 질환에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3대 실명 질환들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네. 거의 실명으로 빠질 수 있는 질환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정말 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설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네. 황반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황반이라는 것은 카메라로 따지면은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눈에 있어서 망막입니다. 예. 눈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시세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황반이고 빛이 포커싱이 되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반에 약간의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시력적으로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보통 저희들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좁은 의미에서 연령하고 관련된 나이 관련 황반변성 혹은 노인성 황반변성을 황반변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서 생기는 황반 부종이 있겠고요. 당뇨병성 망막증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혈관 폐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 황반 점막과 같은 질환도 있고 황반에 또 구멍이 생기는 황반 원고 같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안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질환 자체에 대한 처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황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치료가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힘든 않습니다. 건가요? 우리 황반 질환들은 우리 안과적 질환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들이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약제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수술적인 방법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수술 성적이나 또 치료의 성적이 많이 이제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황반 변성이 노화에 따른 변화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눈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정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시세포의 제일 바깥쪽에 해당하는 세포의 구역이고 시세포와 맞닿아 있는 망막색소상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입니다. 네. 이 세포들 밑에는 맥락막 혈관이라고 해서 혈관층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층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망막색소상피 밑에 부분에 세포 탐식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탐식이 되지 않은 세포의 노폐물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드루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드루젠이 축적이 되는 시기를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네. 이와 함께 맥락막 혈관층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에 있는 부분들을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섭성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이 오래되게 되면은 이 부위가 허혈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혈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나쁜 혈관을 바로 신생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생혈관에서는 삼출물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또 약하기 때문에 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망막 밑에 삼출물과 출혈이 생기면서 시세포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네. 시력이 떨어지는 형태를 섭성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폐물, 드루젠이 쌓이는 것이 건성, 그리고 혈관, 필요 없는 나쁜 혈관이 생기는 걸 습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더 발병률이 높은가요? 예, 우리 대부분의 황반변성의 90% 정도는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황반변성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시력을 상실하는 황반변성의 90%는 섭성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10%의 섭성 황반변성이 90%의 환자들에게 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황반변성의 가장 큰 어떤 그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연령과 관련해서 노화 과정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기전들에 의해서 이런 황반변성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흡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 황반변성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황반변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혈관의 염증 그리고 비만과 같은 부분들도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인종적으로는 백인들이서 이제 황반변성이 조금 더 아시아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는 거 되어 있는데 인종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루테인, 지아잔테 이런 어떤 영양제들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영양제들은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만 몸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이 항산화제의 섭취가 모자라는 분들은 황반변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어머님 중에서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식대에 들어가서 또 황반변성이 발생하는 경우로 봐서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유전 인자 중에서 몇몇 인자들이 발견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전신적인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관련성이 있는 황반변성과의 관련성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부분들도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시가 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시와 황반변성도 약간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요. 네. 근시로 인해서 황반변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황반변성과 조금 다른데요. 황반변성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네. 근시성 황반변성은 20대, 30대에도 발생할 수 젊은 있는 층에서요. 질환이고 그 양태나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은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근시라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근시성 황반변성은 근시 정도가 아주 심한 고도 근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도 근시라는 것은 눈의 크기가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눈의 길이가 약 24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고도 근시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그 길이가 26.5mm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게 되고 근시 도수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한 10디옵타 정도 이상의 근시를 고도 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도 근시들을 가지신 분들은 눈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나이와 관련되다 보니까 고령화 사례를 들면서 이 유병률, 황반변성의 유병률도 분명 유의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2021년도에 환자가 병을 찾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이고요. 매년 한 20% 정도의 황반변성 환자들이 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유병률에 대한 어떤 그래프인데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 황반변성은 나이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황반변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거의 70대에서는 20% 정도에서 황반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마음의 창, 눈. 그래서일까요? 눈은 다른 질환과 달리 수술이나 치료에 깐깐하게 그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속설이 많은데요. 이번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그 안구 질환의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라식 수술이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노안이 일찍 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맞나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하면은 라식 수술이라는 것은 근시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45세부터 해서는 이 노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근시를 교정을 해서 정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 원래는 근시를 가지신 분들은 안경을 안 끼고도 보게 되는데 예, 멀리 그렇군요. 거를 잘 보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45세 가정부터는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아서 네. 노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연유로 노안이 빨리 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라식 수술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라식 수술을 20대 초반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네. 40세 근처에서 라식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시는 교정이 되겠지만 노안에 대한 분들이 빨리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장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정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네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스마트를 보는 시간에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제 주위에요. 예. 그 원인인지 모르겠으나 네. 안구 건조증으로 네. 고생하는 사람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구 건조증이 예.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원인 혹은 발생을 빨리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황반변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안구건조증이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볼 때 네. 근거리에 어떤 작업을 하면서 어떤 집중을 하게 될 경우 같으면 우리가 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목이요? 순목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눈을 이제 깜빡거려주는 어떤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깜빡깜빡거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눈에 적절한 눈물을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목에 대한 횟수가 줄어들면서 눈물이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눈 그거는- 깜빡거림이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 되면서 안구건조증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구건조증이 환반변성으로 이어지는 거는 예. 아직까지 나온 그런 이야기는 없다. 부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황반변성과 눈 건강에 대한 궁금증들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서서 황반변성은 건성, 습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차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제일 왼쪽 편에 보이는 사진이 정상적인 우리 안저 사진을 이야기 드리는데요. 위쪽에 있는 사진, 이게 이제 안저를 찍은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이 안전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찍은 단면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안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단 도구인데 OCT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근성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에 노란 점들이 보이시죠? 네. 예, 이 노란 점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드루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의 노폐물이죠. 노폐물이 이제 망막 밑에 차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노폐물을 찍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 면을 보시면 되는데 좀 울퉁불퉁하게 보이시죠? 네. 네, 네. 예, 울퉁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노폐물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섭성인데요. 많이 다르죠. 예, 저쪽에 정상적인 OCT 사진과 또 현재의 이 OCT 사진은 많이 다른 네, 모습을 굴곡이 좀 보이고 심하게 있습니다. 굴곡이 나타나네요. 많이 심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커멓게 보이는 이렇게 이 부분들이 바로 산출물이거든요. 물입니다. 물이 이제 망막에 채이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신생혈관이 이제 위치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생혈관에서 출혈도 생기게 되고 이런 산출물이 발생하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형태 이것이 바로 섭성 황반변성에 대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섭성 황반변성은 처음에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환자들이 느끼게 되죠.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눈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갖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력 저하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서 네. 그 혈관에서 나온 투과성의 증가로 인해서 피나 물이 망막 밑에 고이게 되는 현상들을 섭성 황반변성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변형시와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이제 습성이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네. 예, 발병 인구는 적지만 한번 발병했다면 거의 다 이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건성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습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 네. 또 우연히 또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그냥 방치했을 경우 건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습성일 경우에는 바로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잘 인지를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근성일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황반변성인 줄 모르고 다른 검사에서 근성 황반변성을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근성 형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성 형태의 굉장히 더 심한 형태에는 위축성 황반변성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섭성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환자분이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력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보통 섭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초기 근성 황반변성일 경우에는 황반 부분에 약간의 어떤 색소성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고 아주 작은 형태의 드루젠 등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초기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는 이렇게 이제 드루젠의 형태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네.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드루젠의 크기도 커지고 또한 그 양도 많아지는 시기를 중기 근성 황반변성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후기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다 위축이 와 있는 겁니다. 망막에 세포들이 위축이 와서 굉장히 얇아진 형태.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를 후기 형태의 근성 황반변성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은 이렇게 드루젠으로 있다가 네.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주 심하게 진행되는 어. 경우에는
위축성으로 이렇게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건성의 형태에서 습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흔히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습성으로 빠졌을 경우에 네.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장 특징이지만 시력 저하 중에서도 어느 한 곳이 이제 보려고 하는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아하. 암점 같은 현상들이 이제 네.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 경우는 이제 호소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선으로 쭉 뻗어나갈 나무들이 이렇게 굽어져 보이는 형태가 보입니까? 저것을 저희들이 변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망막 밑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저런 형태의 변형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시력 저하, 그다음에 중심 암점, 변형시와 같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뭐 황반의 이상이 있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바로 네.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한쪽에만 시력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시력이 괜찮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편의 습성 황반 변성과 같이 어떤 중요한 질환이 오더라도 본인이 못 느끼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또 괜찮아가지고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한번 한쪽 눈에서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면 옆에 눈도 머지않아서 또 같이 나빠지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예, 궁금하네요. 우리 국내 통계를 보게 되면요, 건성 형태의 황반 변성을 갖고 있다가 한쪽 눈이 습성이 이제 발생되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반대편 눈으로 다시 습성 황반 변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35%에서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이라도 약간 내가 보는 게 평소랑 좀 다르다 이러면은 네. 정말 지체 없이 안과를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서 이제 건성 같은 경우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집에서 혹시 그냥 자가적으로 안과를 찾기 전에 내 눈이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확인해 볼 네.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눈에 이제 센터를 이제 보게 합니다. 센터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격자 형태의 직선들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똑바르게 가는 모습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이제 느끼게 되는데 네. 황반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어떤 직선 형태들이 왜곡되게 이렇게 물결치게 굽어져 보이는 증상들. 앞서 제가 이제 변형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이렇게 가리는 형태, 암점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슬로 테스트를 통해서 눈에 좀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황반 변성을 가지신 분들, 특히 근성 형태의 황반 변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안저 사진과 또 황반 변성을 가진 안저 사진에 대한 차이인데요. 직관적으로 보셔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되겠죠. 네. 이런 어떤 검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 진단을 낼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황반 변성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안저 사진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황반 변성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저희들이 쉽게 진단을 낼 수가 있겠고, 자가 형광 안저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근성 형태의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 황반의 위축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있느냐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 검사 방법이고요. 요 이제 검사가 우리 안과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눈 C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망막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들은 여기 OCT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네.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제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삼출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단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OCT에다가 형광 안저 촬영 대신에 우리 형광 조영술을 사용하지 않고 안저 혈관 조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개발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OCT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영술 없이도 망막 내에 망막 밑에 이렇게 나쁜 혈관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진단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혈관 조영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부터 황반 변성의 진단을 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팔에 주사를 맞고 주사제가 이제 조영제거든요. 조영제를 이제 팔을 통해서 맞으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이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황반 변성에 대한 확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병원만 찾아간다면은 네네. 이렇듯 세심한 진단법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건 안
안 질환 관련해서 검진 주기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고 또 한 번 방문하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성 형태의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 대부분 이제 1년에 2번 정도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오는 부분들은 2번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자가 테스트를 꼭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예. 아까 이야기했던 암석리드 테스트라든지 또 본인이 시력저하를 확연하게 느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섭성 형태의 황반 변성은 그 치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병원에 오는 시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나중에 또 치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의 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아니면 2년마다 받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해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기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한 5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지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예, 검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같은 방법이 이게 진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도 또 유용하게 쓰인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황반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황반 변성과 비슷한 어떤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근시로 인해서 맥락막에 신장혈관이 생기는 경우도 비슷한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 부분들은 사진상에 보듯이 여기 위에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망막이 변하면서 네. 막이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막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망막 점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질환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중심성 장액성 맥락막 병증이라는 것은 망막 밑에 물이 고이는 질환으로서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 질환은 발생되는 시기가 황반 변성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 즉 40대에서 50대 정도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고 신생혈관은 없지만 망막 밑에 물이 고이는 질환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황반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망막 정맥 폐쇄라고 해서 정맥이 막혔는 질환이거든요. 정맥이 막히면서 황반이 붓는 질환인데 정맥 폐쇄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망막증일 경우에도 황반 부종이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감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노화로 인해 찾아오는 황반변성. 올해 칠순인 권호영 씨도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 10여 년 전에 귀촌했을 때는 눈이 괜찮았거든요. 눈 나쁜 게 아니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황색 실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2개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TV를 보는데 TV 화면이 이렇게 굴곡이져서 보여요. 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노안인가 보다 생각을 했지 황반 변성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70대 이상 노년층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황반변성. 권호영 씨와 같이 눈앞에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까만 점이 보이는 증상을 동반한다. 네. 좀 어떠신가요? 굴곡이 가로로 굴곡이 보였는데 예. 요새는 세로로 약간 이래 굴곡이 세로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절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약제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고 하셔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고요. 간격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은 조금씩 조절하면서 주사를 맞는 치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섭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 그리고 변시증과 같은 증상인데 중심 시력이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선이 이렇게 굽어져 보이는 증상들 그리고 보려고 하는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섭성 황반 변성으로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치료의 방침은 눈에다 주사를 놓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흔히 눈에 생기는 암이라 불리는 황반변성. 자칫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때문에 평소 자신의 눈 건강에 관심을 갖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오기 전에는 신문하고 이런 걸 못 봤어요. 휘어져 보여서.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 볼 수 있어요. TV만이 안 보고
휴대폰 많이 안 보고, 그다음에 외출할 적에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하여튼 필요하지 않게 살라고 그래야. 눈이 나빠지면은 다른 거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특히 눈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자외선은 물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눈의 건조함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백내장을 앓고 있는 하영태 씨 역시 황반변성으로 2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레이저 치료는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신생혈관을 완전하게 전기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찢는 그런 치료였기 때문에 신생혈관은 다 없어지지만 시력에 대한 부분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치료 방법이었는데 20년 전부터 유리체 강내 항체 주사가 도입이 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유리체 강내 항체 주사를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치료 후에 시력이 보존되거나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치료제 자체가 많이 개발되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치료는 주사 치료로 이루어진다. 눈을 깨끗이 소독한 뒤 주사 바늘을 이용해 약제를 주입하는데, 이는 염증 진행을 일시적으로 막아주거나 그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 치료에 대한 간격을 8주, 10주, 12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연장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면서 주사 치료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황반변성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황반변성의 치료와 예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습성이나 건성에 따라서 예.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겠죠. 예, 이런 영양제, 그래서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양 요소를 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에서는 비타민 제제와 베타카로틴, 아연과 구리와 같은 이 성분들을 넣어서 우리가 영양제로 만드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2는 베타카로틴 대신에 루테인과 지아센틴과 같은 황반 색소들을 넣어서 이렇게 영양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영양제들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황반변성의 진행과 시력 저하를 일정 부분 감소하더라는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반변성의 치료에 있어서 건성 형태일 경우에는 이러한 영양제를 섭취하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중기 이상의 건성 황반변성, 그리고 반대편 눈에 섭성의 형태를 가지신 이 황반변성을, 건성 형태의 황반변성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눈 영양제가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규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건성 형태가 계속 진행을 해서 네. 황반에 위축이 오는 경우가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별다른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 진행된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제가 최근에 미국 FDA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마 이제 저희들 나라에도 사용이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네. 건성 형태의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황반의 위축이 많이 왔는 경우에 그 황반 위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아니고, 이 황반 위축이 점점 더 커져서 시야가 더 이렇게 손상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치료제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아마 국내에서도 곧 아마 시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가장 중요한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들이나 황반변성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많이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네. 많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는 결국은 그 목표가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밑에 나쁜 혈관이 자라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서부터는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신생혈관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광역학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은 황반변성에 대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치료 방법이고, 광역학 치료는 소수에서 아직까지도 습성의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는 한정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망막 앞에 피가 있거나 또 망막 앞쪽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되는 경우가 습성 황반변성일 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습성황반 변성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표준적인 치료는 바로 유리체 강내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유리체 강내 약물 주입술이 현재의 황반변성 치료의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유리체라고 하는 눈 안에 망막 안쪽에 있는 아주 큰 공간이 있습니다. 물로 차여진 부분인데요. 여기에다가 주사를 침을 넣어서 주사제를 주입하는 이런 기술들이 황반변성 치료에 있어서 가장 표준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혈관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쁜 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나쁜 혈관이 생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인자들이 바로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망막 밑에 환경이 이제 허혈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생혈관을 촉발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물 주입을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대한 항체를 눈에다가 주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생혈관이 소멸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거의 실명했던 습성황반변성에 대한 환자들이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사를 서너 번 정도 맞아도 거의 완치에 가까운 형태로 낫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경우를 보이는 경우는 없고요. 아주 오랫동안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입니다. 네. 항체 주사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실명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직도 이런 항체 치료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한두 번만 맞아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네.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적어놨다시피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어떤 항체 주사 치료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사 바늘이 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감염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주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 후에 감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환자 본인들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바로 와서 확인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주사 후에 감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내염입니다. 눈 안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10,000명 주사를 놓게 되면요. 예.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2,000명당 1명꼴로 네. 주사에 대한 감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안내염이 가장 무서운 어떤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외에도 이제 혈관 폐쇄 그리고 전방의 염증과 같은 주사와 관련된 눈 안에 있는 염증 증상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점들을 의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가 감염에 있어서는 네네. 치료는 어렵지 않은가요? 예, 치료는 이제 물론 이제 치료가 있긴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생제 주사를 다시 눈에다가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사이에 낫는 과정 중에서 환자가 좀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볼륨이 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압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녹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면 또 뒤에 시신경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압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주사 직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안압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집에 귀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네. 집에 가서도 다시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압에 대한 부분도 병원에 이제 저희들이 오게 할 때는 안압 체크를 하면서 안압에 대한 어떤 추이를 저희들이 항상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네. 치료 시에 주의할 점인데요. 맞습니다. 예, 치료와 주사를 동시에 이제 네. 환자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요, 예. 이제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긴다든지 눈에, 그다음에 충혈이 생긴다든지요. 주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이상하게 더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 때는 반드시 안과에 와서 이
담당 주치의들과 상의를 해보고 감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여러 차례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게 조금 네. 번거롭고 이제 그렇다고 네. 생각하셔서 오히려 예. 수술적인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한데요. 네. 수술은 어느 분들께 해당이 될까요? 예,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표준적인 치료 방법은 주사 방법이고요. 이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유리체 출혈이 있다든지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간혹 출혈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체 출혈 혹은 이제 망막 위쪽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혈을 제거를 하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망막이 이제 유리체에서 견인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황반변성에 영향을 준다는 그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심한 유리체 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그 견인을 풀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83세 남자 환자인데요. 일주일 전부터 좌측 눈에 있던 시력저하를 주소로 해서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예. 시력이 0.1로 떨어져 있고요.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희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검사가 OCT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OCT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망막 밑에 피와 그다음에 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변화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림을 보여준 그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진상에서도 신생혈관이 보이는 그림들인데요. 황반변성 섭성 형태의 황반변성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고 주사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치료 후 주사 치료 후에 보시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실이 되고 좋아지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죠. 굴곡이 그래서 좀 얕아진 것도 같고요. 예, 요게가 이제 요런 형태에서 요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빠졌고 한데 이제 요런 부분들은 신생혈관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게도 약간 이제 신생혈관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을 하면서 주사를 놔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환자인데요. 80세 여성 환자이고요. 우측에 이제 시력 저하를 해서 주소로 해서 저희들 병원에 왔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이 부분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들려 있고 망막 내층에도 이렇게 물기가 고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정상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좋은 형태로 이렇게 네. 변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례 세 번째 환자인데요. 75세 여성 환자이고요. 이 환자는 이제 근성 형태로 저한테 쭉 이렇게 환자를 보던 어떤 환자였는데요. 2주 전부터 시력 저하를 주소로 왔습니다. 그 병원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섭성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혈관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물도 고이면서 신생혈관에 대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강의 드린 대로 근성 형태로 쭉 오랫동안 가다가 갑작스럽게 시력 저하가 왔을 때는 반드시 섭성으로 바뀐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환자 본인도 인지를 하고 반드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물기라든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빠졌고 주사를 놔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지시는 분들도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황반변성을 앓고 섭성으로 빠지게 되는 순간에 100% 실명이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약제가 개발되면서 70% 이상, 80% 정도까지는 시력이 유지가 되거나 보존이 되는 또 약간 좋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게 완치의 개념보다는 이제 유지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봐주신다라고 한 걸 들어보니 이게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눈이 네. 다치지 않도록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위험 인자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예방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식습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루테인이라든지 지아산틴과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영양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황반 색소이기 때문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노란색 채소, 푸른색 채소, 그다음 이제 색깔 있는 과일들 이런 건 이제 비타민 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압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혈압 관리 잘 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부분도 조절하시는 것이 황반변성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검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황반변성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서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을 해서 시력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주 미세한 변화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네네. 그래서 그 미세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아보시고 섭성으로 바뀐지에 대한 부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견과류라든지 아니면은 시금치류의 어떤 채소류,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가 이제 많이 포함된 생선 네. 이런 류의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황반변성의 예방에는 좋은 어떤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차도 예방에 좋나요, 눈에? 차도 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예, 또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 그러니까 과체중이 있는 분들은 체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드린 상선의 섭취, 그다음에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 자체가 황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자외선이 강한 어떤 시즌에는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든지 창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자외선이 직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환 자체가 없더라도 50세 이상의 환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과적 질환에 대한 여부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꼭 이제 황반변성을 목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볼 겸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내장처럼 수술해야 되는 질환 아닌가요? 황반변성이요? 생소한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 시야가 뿌얘지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으로 알고 있어요. 심하면 실명될 수도 있는 병 아닌가요?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웬만해서는 밝은 장소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건조해서 인공눈물을 매일 넣어요. 눈에 좋은 루테인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어요. 평소에 하는 건 없고 피곤하면 눈찜질 같은 거 해요. 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정말 황반변성에 걸릴 수 있나요? 저는 X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운동 여부와 황반변성의 관계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황반변성 말고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든지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안구 질환에 관한 시청자의 사연들을 한번 모아봐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네.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네, 예. 최근에 네. 고도근시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몇 예. 달 전부터인가 왼쪽 눈이요, 네. 시리고 예. 사물이 휘어져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래서 인터넷을 네. 검색해 보니까 황반변성의 증상과 유사한 걸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30대예요. 맞습니다. 예. 30대도 황반변성 질환을 걸리는가? 이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뭐 의견 어떤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헷갈리기 좋겠죠. 이 환자는 사실은 황반변성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네. 고도근시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고도근시로 인해서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황반변성의 섭성 황반변성과 비슷한 증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황반변성은 아니지만 황반변성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 그 치료적인 부분들도 볼 때는 황반변성에 쓰이는 항체 주사가 이 환자의 치료에도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쓰이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야, 굉장히 좀 착각을 했겠군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번 사연은요, 네. 당뇨약을 네, 10년째 복용하고 계시는 60대 아저씨의 사연입니다. 네네. 예. 이분이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물이 좀 휘어 보이기도 네, 하고 예. 눈도 좀 시린 것 같고 네. 뭐 뭔가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예. 해요. 당뇨와 황반변성 질환 네. 이 관계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관계가 있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네. 가장 흔히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 중에서 황반부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황반부종이 있는 경우의 증상이 황반변성으로 인한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증상만으로는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뇨망막증이 있는지 황반변성이 있는지를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 사실 아파야 병원 갑니다, 제가. 네네, 예. 제주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네, 대부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안과도 예. 아프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이제 40, 50대가 지나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녀야 하는 병과인가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50세에는 눈이 다 괜찮고 하더라도 연 1회 정도의 정기적인 어떤 안과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시력 검사부터 해서 안압 검사, 안저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병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적어도 본인이 눈이 건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연 1회 정도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 시력 도둑이라고도 불리는 황반변성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50세 이상 되면은 꼭 안과에 와서 1년에 한 번 정도 병이 있든 없든 간에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중요합니다. 안과에 오시게 되면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안압 검사 그리고 안저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참 편리해진 요즘이지만 네. 눈은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이 혹사를 당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네. 특히나 안타까운 건 소아 근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것이 아시다시피 눈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아주 예민한 기관이다 보니까 눈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빨리 개선하시고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시력을 도둑맞지 않고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네. 안과의 김윤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망막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질환들은 당뇨병성 망막증,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 박리와 같은 그런 질환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환들이고 이 질환들은 잘 아시다시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거의 실명적으로 가는 질환들인데 그 질환들을 잘 치료해서 본인들이 실명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병원에 왔는데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거의 정상처럼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망막 분야에서는 인공망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고 하지만 아직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도움을 주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환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